안녕하십니까. 임대인 학교TV 학교장 박한규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주제, 계약편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3명 이상의 공인중개사와 거래하라. 그 공인중개사 분들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도 이제 한 12년 정도 그 임대사 하면서 정말 수많은 공인중개사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느낀 거는 우선은 이제 처음 임대 사업을 하실 때 공인중개사와 관계, 그 포지션을 잘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떻게 보면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우리가 돈을 주고 그 서비스를 받는 거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이제 중개 수수료를 주고 좋은 임차인을 선별해서 원활하게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그 임차 계약이 성사될 수 있게끔 우리가 이제 돈을 주고 서비스를 받는 건데, 간혹 그렇다고 해서 갑과 을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면 이제 공인중개사가 아무리 내가 이제 그 뭐 물건을 많이 갖고 있고 내가 돈을 주면서 일을 의뢰하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그분들이 절대 을은 아니에요. 정말 공인중개사 분들 중에서도 경험도 많고 이제 인맥도 뛰어나고, 그리고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은 물건,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엄청난 그 내력을 갖고 있는 분도 많기 때문에, 뭐 섣불리 이제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이제 나보다 더 낮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위험하고 정말. 왜냐면은 그렇게 했다가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이 또 인적 네트워크가 또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인근 이제 중개사분들하고 만나면 항상 또 임대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이런 임대인도 있고 이런 임대인도 있고. 근데 이제 거기서 한번 찍히게 되면 잘못하면은 공실 그런 문제로 공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는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좀 임차인 성격상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잘못 이제 한번 첫인상이 낙인이 되면은 아무래도 임대 사업 하면서 쓸데없이 정말 그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원활하게 계약이 잘 체결되고 해도 이제 시원치 않을 판에, 뭐 본인의 그런 이제 뭐 그 성격이나 임대인의 성격이나 좀 그런 것 때문에, 까칠하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중개사분들하고 이제 마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계약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임대 물건들은 정말 괜찮은데 나로 인해서, 임대인으로 인해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공실이 발생하면 정말 안 좋기 때문에 이 갑과 을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뭐 그렇다고 해서 공인중개사한테 막 이렇게 끌려가서는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뭐 부분이 많지는 않은데, 왜냐면은 뭐 소형 아파트고, 아파트는 어차피 이제 그런 그 임차인 분들이 많이 이제 뭐 검색도 하고, 네이버 제가 블로그에 올리면. 근데 특히나 대학가나 이런 원룸 단지는 그런 게 좀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뭐냐면은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법정 수수료가 아니고 좀 더 이제 올려야 되고, 그것도 이제 공인중개사들 분들이 이제 담합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책정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좀 쉽지 않죠. 그렇게 이제 잘 조직이 구축된 그런 중개인 그 망에서는 아무래도 장단점이 있어요. 공시를 이제 뭐 길게 끌고 가지 않고, 뭐 중개인한테 맡기면은 뭐 일사천리로 다 이렇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죠. 계약이 한마디로 원활하게 잘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런 네트워크에서 만들어진 수수료나 관행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임대인이. 근데 이거는 정말 물건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주제를 이제 말씀드리는 요지는, 첫 번째는 이제 중개인과의 그런 포지션, 갑과 을이 아니고 뭔가 이제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사업 파트너로 정말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자신한테 맞는 중개사를 만나면 그분하고 또 계약을 꾸준히 이제 오랫동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소한 3명의 중개사분들은 한번 이렇게 의뢰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이분이 이제 나랑 맞아서 한 중개사한테만 계속 의뢰한다. 그것도 사실 좀 뭐 맞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공동 중개를 한다고 하지만 이 중개인 분들마다 약간 특성이 있어요. 뭐 어떤 중개사분들은 이제 일하는 방식이나 이제 계약을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뭔가 절차 자체가 좀 특성이 있어요. 근데 그런 특성이 저하고 또 맞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개 하는 분들은 그런 방식으로 계속 이제 사업을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에 나랑 안 맞는 그런 중개사가 있으면 그런 분들은 이제 과감하게 이제 패스하고 다른 분하고 이제 좀 일을 하시는 거를 의뢰를 하고 이런 걸 추천드리고 싶고, 최소한 3분 정도는 만나야 이분이 나랑 맞는구나 안 맞는구나 그런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공인중개사분들은 임대인과 임차인 그 중간에 서기 때문에 뭐 유독 본인이 느끼기에 이분은 너무 임차인한테만 자꾸 이렇게 뭐 임차인 유리한 쪽으로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아니면 또 거꾸로 이분은 정말 나 임대인 위주로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좋다, 뭐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 그런 걸 떠나서 계약 자체가 어떻게 이제 체결이 되고 향후에 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뭔가 이제 조력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이제 마음은 맞지만 뭔가 그래도 이제 계약이 뭐 껄끄럽지 않거나 아니면 중간에 이제 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좀 조력을 받을 수 있게, 그때 아무래도 그 자리에서 계약을 성사시켰던 분이기도 하고 계약서 이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이견이 발생했을 때는 제3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가장 뭐 생각나는 분들이 공인중개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한 3분 이상은 한번 만나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분들도 아무래도 임대인과 이제 그 거래 관계가 좋으면 이제 본인한테 자꾸 이렇게 의뢰를 주면 본인이 성사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일부러 피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그 임대 사업을 하다가 발생하는 그런 분쟁이나 임차인과 이제 그런 감정 소모를 막기 위해서는 제3자가 좀 필요합니다. 확실하게. 그럴 때 좀 도와주십사 하고 미리 말씀을 드려도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일부러 피하진 않으실 거예요. 뭐 전화 주시면 제가 한번 통화를 해볼게요. 뭐 합리적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고마운 분들이죠. 그거는 사실 공인중개 고유 업무는 아닌데, 사실 공인중개사분들은 계약이 딱 종료가 되면 그걸로 뭐 그분들의 소임은 완전히 끝난 거죠. 저희가 중개료 드리고. 근데 이제 이렇게 몇 분 정도 거래를 해보고 중개인분들 만나보면 이분들은 정말 이제 뭐 내공이 진짜 뛰어난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한번 이렇게 부탁을 한번 사전에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혹시라도 임대사업 처음 시작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좀 전화를 드리면 임차인하고 통화만 한번 해주십사,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원활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얘기만 한번 해주세요. 뭐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금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 좀 많이 확보를 해놓는 게 좋고, 계약 부분, 계약이 잘 성사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무조건 계약만 성사된다고 이제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뭐 제가 경험상 보면 뭐 유독 이제 한 공인중개사하고 계약을 했던 그 물건이 계속 중간에 파기가 되고 중간에 나가기도 하고 이상하게 이제 몇 번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 공인중개사분하고는 거래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은 되게 쉽게 이루어져요. 근데 그분도 사실 처음부터 이제 단기로 들어오실 분을 소개하진 않았겠죠, 사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유독 그런 이제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면 이게 뭔가 계약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뭐 한 6개월, 7개월, 1년을 못 채우고 이제 뭐 나간다고 하고 뭐 그런 분들이 이제 많아지는데, 그게 또 유독 한 공인중개사가 소개했던 물건이다. 그러면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계약만 뭐 잘 한다, 그거보다는 이런 이제 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좀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계약을 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그런 입장을 조금 이제 더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분들을 많이 봐야 돼요.
아무래도 그런 분들을 많이 알고 확보해 놓는 게 앞으로 임대사업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제 주제 중에 핵심은 한 중개인만 고집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 중개인하고 뭐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분하고는 거래 안 한다고 하면 그렇다고 다른 분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중개인 분들은 정말 많습니다. 많고 좋은 중개인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자기하고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뭐 너무 이렇게 그분들을 배척하거나 이러보다 그냥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하고 이제 성향이 다를 뿐이지 그분들이 맞고 내가 틀리고, 아니면 내가 맞고 그분 틀리고,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뭐 내가 이제 선택을 해서 중개인분들을 만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그분들을 이제 뭐 하대해서 대할 필요도 없고, 사업 파트너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을 한번 만나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분만 계속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보면 이분이 나랑 맞구나, 이런 분은 이런 이제 또 강점이 있고 특이점이 있구나, 그런 그 부분을 경험상 이제 체득을 하면서 저하고 맞는 그런 사람들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분의 공인중개사 거래 한번 해보시고 최소한 3분 이상은 친하게 한번 지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